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보다 늘어난 황전남의 내년 국고 예산에 여야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전달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본격적인 진학 전략 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청받았습니다. 전국 각지의 지역 발전 사례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는 지역 희망 박람회가 광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대구광역시의 오래된 도심 거리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인적이 뜸해져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거리에서 도심 재생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가수 김광석 씨에 대한 추억과 낭만, 역사적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문화나 아니면 또 저희 프랜차이즈 산업을 이용을 해서 지금 도심 쪽을 이제 다시 재창조를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마을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는 인근 시군 지역 병원과 전남대병원이 환자 건강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대학병원 전문의가 응급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거점병원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 서로 협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료의 질이 더 높아질 것이고요. 전국 지자체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지역 희망 박람회가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발전을 이루고 그 발전이 모여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모든 발전 동력이 중앙으로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지역 발전 지원 전략이 약속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화전당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내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투입될 정부 예산 803억여 원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성공적인 개관의 핵심인 콘텐츠 개발비로 정부안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462억 원이, 전당 운영비로는 정부안대로 342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문화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7월 콘텐츠가 갖춰진 전당 일부 시설을 개방하고 9월 초에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매년 350억 원 안팎의 콘텐츠 관련 예산과 50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임 이후 처음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문화전당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명실공히 아시아 문화의 중심 문화 공간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당 법인화 여부를 놓고 논란 중인 운영 조직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운영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을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방안이 결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장관은 문화전당 개관은 광주가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의 현안 사업 예산이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결과 중국과 친해지기 센터 설치와 쓴소리 청취위원회, 명예부시장제 등 윤장현 시장 핵심 공약 사업을 포함한 예산 102억 4천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진행된 광주 김치축제 관련 예산 15억 원도 전액 삭감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열릴 시의회 예결위에서 이미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부활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를 받던 10대 피의자가 현장 검증 중에 수갑을 풀고 달아났습니다. 헐겁게 채워진 수갑이 문제였는데 경찰의 피의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19살 이모 씨가 현장 검증 도중 수갑을 풀고 달아났습니다. 다른 경찰 4명이 경찰차 밖에 있는 사이 경찰 1명과 차 안에 남게 된 이군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밖으로 달아난 겁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해 이군의 도주로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추경 4시간 만에야 도주 지점에서 불과 200m 떨어진 큰 길에서 걷고 있던 이군을 발견했습니다. 도주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만에 이곳에서 발견한 경찰은 다시 달아나는 피해자를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이 씨는 도주 지점 바로 옆 빌라에 내내 은신해 있었다며 집행유예 기간이라 가중처벌이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아이가 어린데 징역에 가서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제 좀 일이 트이고 막 할까봐 무서워서. 경찰은 피의자에게 수갑을 헐겁게 채웠고 현장 검증 당시 피의자를 포승줄로 묶지 않았다며 피의자 관리가 허술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갑이 그 얇은 손목에 비추어서 좀 헐겁게 채워지지 않았나 그런 제 부주의한 그런 부분이 좀 판단이 됩니다. 경찰은 피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찰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검토하는 한편 피의자의 정확한 도주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겨울철에 다리나 고가도로는 쉽게 언다는 것 운전자들이면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고속도로에서는 도로공사의 사전 대처가 상식 밖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피해자들은 도로가 꽁꽁 얼어 차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아주 팽판했어요. 그건 확실해. 얼어 있었어요. 도로가요. 이렇게 불 살짝 밟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좀 미끄러졌었어요. 경찰 역시 빙판길 사고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내놓은 의외의 주장. 빈칸이 생기질 않았죠. 생길 수가 없죠. 3시 반에 뚫었고 그 뒤에 이제 문이 안 왔잖아요. 과속의 원인이라고 했고. 정말 그랬는지 사고 직후로 돌아가 봤습니다. 도로 위로 굵은 눈발이 날리고 있고 차들이 엉킨 도로 위는 아이스 링크장을 방불케 합니다. 겨울철 교량과 고가도로가 일반 도로에 비해 빙판길이 생기기 쉽다는 건 상식. 일반 도로와 교량이 얼마나 온도 차이가 심한지 사고가 났던 교량 위에서 제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교량도로는 5도가량, 일반 도로보다 3도가량 낮습니다. 그늘 쪽은 한낮인데도 1도대까지 떨어집니다. 사고 당시 이미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교량이 얼어붙을 게 뻔했지만 제설은 사고 4시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빙판길이 없었다면서 사고 50분 뒤 사고 지점에서 염수를 살포하며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퇴근길 대규모 교통 혼잡을 빚은 연쇄 추돌 사고. 도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면서 피해자와 도로공사 사이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나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1억 1,700여만 원을 회수하고 1억 1,800여만 원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나주시는 2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부당하게 수의 계약하거나 분할 계약할 수 없는 공사를 수의 계약해 예산을 낭비하고 도박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징계 가중처벌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부적정 행정 91건이 적발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기관 청렴도가 올해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중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16점 떨어진 6.95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 5등급 가운데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의 종합청렴도는 6.87점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3위에 그쳤습니다. 전국의 69개 구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광주 동구는 10위로 뛰어올랐지만 광산구는 올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광주와 전남에 기반을 둔 기업은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전체 상장 기업의 1%도 되지 않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는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타이어 금형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세화 IMC. 지난해 매출이 2,200억 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3분기까지 매출이 1,8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세화 IMC는 지난 88년 창립 이후 타이어 금형이라는 한 우물만 파았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을 추진해 지난달 적격 심사를 통과한 뒤 오는 30일 주식 거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이 거래소에 직상장된 경우는 지난 1999년 화천 기계 이후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상장을 계기로 회사 측은 태국과 터키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사회 환원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복장감도 있고 또 하나 책임감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좀 노력을 더 해야 되고 일을 더 해야 되고. 세화 IMC의 상장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상장사는 코스닥을 포함해 모두 14곳으로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1,800개가 넘는 전체 유가증권 시장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도 되지 않고 시가총액의 비중은 더더욱 낮습니다. 그만큼 지역 경제의 뿌리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이를 극복하고 탄생한 15년 만의 상장은 지역 경제에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환입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금호고속의 사모펀드로의 매각 움직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동차연맹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 발인 버스 운수업체를 사모펀드에게 매각하는 먹튀가 시도되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매각 절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고속의 대주주인 IBK투자증권 케이스톤 컨소시엄은 금호고속 매각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사모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92.7%가 파업에 찬성했고 다음 주 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임금 9.6% 인상과 성과금 지급, 정년 연장 등의 요구안을 놓고 사측과 교섭을 해왔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광주시가 칠레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시장 수출기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9곳이 참가한 중남미 무역사절단 행사에서 수출 협약 1,250만 달러, 수출 상담 2,536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개척 틈새 시장인 베네수엘라에서는 바이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정부 투자 유치 관계자들이 광주 지역 제품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등 5차례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5,663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맺었습니다. 축구 광주FC가 경남과 치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무려 3골을 폭발시키며 1부 리그 승격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경남의 골망은 쉴 새 없이 흔들렸습니다. 광주는 무려 3골을 터뜨리며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기적의 드라마는 올 시즌 광주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조용태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경남에서 이적한 조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뜨린 겁니다. 조용태 선수가 대단합니다. 1대0 앞서 나갑니다. 팀 고참으로서 골을 중요한 경기에 골 터뜨려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주위에 또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줘서 다음 경기도 기대됩니다. 이어 경남의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광주는 더욱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디에고가 상대 수비 실책을 틈타 추가골에 성공하며 승기를 가져오더니 경기 종료를 4분 남겨두고 임선영의 슛이 경남 선수의 발에 맞으며 쐐기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2차전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광주 시민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승격에 대한 절대 안심하는 거 없고요. 절대 공격치고 나갈 생각입니다. 홈에서 거둔 짜릿한 승리에 팬들의 기쁨도 2배입니다. 저한테 하나 나오라 엄청 기뻐서 눈물이 나가 안 돼요. 야 만세. 2골 앞선 광주는 유리한 상황에서 2차전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더라도 한 골 이내로만 지면 승격할 수 있습니다. 2차전은 모레 오후 2시 창원 축구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혁신위원회는 어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주 비엔날레 경영 효율화를 위해 디자인 비엔날레를 분리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05년 광주시가 창설한 디자인 비엔날레를 위탁받아 지난해까지 총 5회 행사를 치렀지만 이 과정에서 재단의 역량이 분산되고 정체성도 흔들린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디자인 비엔날레 분리 방안에 대해서 광주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광주 출신의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에 초청받았습니다. 이 작가는 내년 5월부터 11월까지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을 받아 개인적인 구축물 특별전에 작품을 출품할 예정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특별전은 세계적인 현대미술의 거장들이 참여해 화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우환 작가와 서정민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배제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임을 위한 행진곡 학술 세미나를 열고 근거 없는 부정적 주장들로 인해 저항적 상징성을 가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일부 토론자는 기념곡 제정 탄원 활동을 반복하는 것보다 전국적인 시민 공감대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9년부터 공식 식순에서 배제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들의 작품이 문화체육부가 선정하는 세종도서 문학나눔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조선대학교는 문창과 이승우 교수의 소설집 신중한 사람과 나희덕 교수의 시집 말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올해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나란히 선정됐고 정영준 강사의 장편 소설 바벨과 김준태 객원 교수의 시집 밭씨도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도서는 문체부가 공공도서관이나 각급 학교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